네,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 법률적 의의와 목적 2. 목적물과 임차 보증금 3. 임대차 계약 4.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5. 확정일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이 법률적 의의와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이 주거 건물, 주거용 건물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어떤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이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에 법률 제 3379호로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표에 따라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1억 1천만 원 이하로 보고 이 보호 금액을 3,70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이요.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하정시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로서 3,400만 원까지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 이 광역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이 군 지역은 제외되고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로서 2천만 원까지 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이 보호를 받고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 내용도 좀 알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전세금 보호제도를 좀 알아보겠는데, 전세금 보호제도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확정일자, 전세가 설정, 주택임대차 보증금, 신용보험, 소액임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처리 절차가 아주 간편합니다.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거의 처리가 바로 되니까. 또 임대인의 어떤 동의도 불필요하고, 나 혼자 가가지고 계약서만 들고 가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 분실 시에는 이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계약서 관리를 꼭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가장 확실한 이 보호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요구되며 어떤 또 등기료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꼭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어떤 임대인 동의도 필요하고 비용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만약에 내 재산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면은 전세권 설정하시는 게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임차 보증금의 어떤 신용보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3의 어떤 기관이 보험회사의 어떤 이것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하지만 어떤 보험료라는 게 또 부담이 되고 전세 계약 후 5개월 이내만 가입 가능하니까 내가 전세 계약하고 뭐 시간 너무 끌지 마시고 바로 계약하면은 이런 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인데 이거는 지역에 따라 어떤 차등보 금액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고 이렇게 되면 차등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전세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꽤 큰데 실제로 보호받는 금액은 매우 작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에 대한 정보를 보상받지 못하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보호 범위가 소액이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전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어떤 보호될 수 있는 이런 전세금 보호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어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할 때 이런 것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